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 당시 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를 나왔는데 거기 안에서 이 통계치를 검증하는 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대한민국 유통사업 안에서 너무 신기하게도 다이렉트 마케팅, 지금 이 직접 판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유통 구조에 대한 통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안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크고 있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인데 사실 이게 코로나 기간 중에는 불가능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큰 역할을 했던 기업이 어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부르시다 가겠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60-7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맞춰서 좀 강의를 드릴 텐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는 제가 어디를 강의를 가도 이 제목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었었는데 그래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또 다른 점프업을 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제목은 여러분 조직, 여러분 기업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새로운 우리가 주도한다. 네.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앞에서 현재 가장 크게 이 산업군을 끌고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자체에 큰 파이가 커지려면 여러분들 같은 기업들이 앞에서 더 끌어주셔야 되고 이런 좋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장하셨던 대한민국에서의 여러 공로를 박수를 통해서 한번 공헌을 좀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는 아까 전에 잠깐 제가 드렸죠. 그런데 제가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타 네트워크를 가거나 또는 뭐 여의도나 이런 데 방송국을 가면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긴 하는데 저는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16명의 이상석 중에서 가장 먼저 검색되는 이상석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경영대를 나왔고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네. 서울대 경영학과는 한 학년이 14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졸업을 할 때 서울대학교는 4.3 만점입니다. 4.3 만점에 4.3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경영,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전문가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안고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28살 때 교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가 돼서 원래는 전임 교수를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여러 사업체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사업가들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업을 하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뭐냐면 경영 컨설팅 회사를 하나 하거든요. 그건 뭐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랑 비슷한 사업인데 두 번째 사업이 뭐냐 하면 여기 이 그림 보면은 가운데 생뚱맞게 무슨 사진이 있죠? 고기! 네, 고깃집을 합니다. 이게 저희 아버님이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생업을 위해서 굉장히 그 작은 고깃집 하나를 인수했었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해 CJ에 인수가 돼서 40억에 지금 인수를 하려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가게가 되었고 수원을 대표하는 수원의 성균관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외식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은 사실 강연이고 또 방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12년 했습니다. 그래서 TBS 교통방송, KBS 2라디오, 그 다음에 무슨 뭐 SBS, CNBC,
BBS 불교 방송 이런 데서 하는데 제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이상석의 경제 테라피라고 하는 코너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라디오를 106.1을 들으시고 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노래를 하는 프로에서 PD가 처음으로 도입한 건데 경제 얘기가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노래도 시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은 이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오늘 사실 저를 강연에 초대해 주신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김하준 사장님이 아시아나 쪽에서 HR 쪽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셨던 분이죠. 이분과 인연이 생겨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과 8년, 9년 전에는 그냥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소개받으신 것처럼 저의 아버님께서 예기치 못하게 엄청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때 제가 결심한 건 인생을 바꿔야겠다,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탄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소득을 벌고 있고 또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 공인으로서 제가 여러분들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PM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진심으로 오늘 첫 강의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 저한테 대한민국의 경제 4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경련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군데에서 최근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원고를 써달라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방송을 12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상 향후에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대안이 필요한데 국가 스스로가 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상하고 또는 이룩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2년 전에 이 얘기를 했었을 때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PD한테 혼났습니다. 어떻게 방송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얘기를 하냐 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고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106.1에 목요일에 하는 방송에서 첫 방송 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PD의 반응이 어땠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뭔가요? 저도 이제 앞으로 준비를 좀 해봐야겠네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향후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는데 정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 정말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알기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봐왔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중소기업 중앙회에다 내는 칼럼에다가 대한민국에서 주목해야 되는 네트워크 기업 3군데를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업이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숫자로 보여지고 성장률로 보여지고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이었고 그 여러분들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조이그룹이 함께하고 있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직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에너지를 높여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서적은 지금까지 한 3권 정도 썼는데 올해 하반기에 제가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주 큰 애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업의
현재 성장 상태입니다. 그렇죠? PM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기업 안에서 정말로 독보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PM이라고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대한민국 네트워크 업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룩한 성과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20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탑10 안에서도 탑3로 올라서는 기업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제품력, 사업자들의 수준, 그리고 네트워크를 보고 있는 열정, 진심 이런 게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에너지가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희 그룹이 몇 계단 남았습니까? 몇 계단 남았습니까? 네. 올해 20% 성장해서 연매출 6,800억 이상 말고 1조 클럽에 가입하는 날을 빨리빨리 이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 성장률과 이 방향성이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2000년대 초반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매출 추이입니다. 전체 시장을 보시면 2004년에 4조 5천억 시장까지 성장을 했었어요. 전체 시장이. 그러다가 불과 2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 불법 다단계 사건이 대한민국 안에서 큰 바람이 붑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불법 다단계 이퀄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당시 때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여러분 이 시장은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영범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전체 시장은 이렇게 5조 시장으로 컸습니다. 5조 4,500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2000년대 후반부터 잘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꺾일 만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시장은 5조 7천억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시장의 파이를 키워오고 있는 핵심 기업이 어디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서슴없이 항상 PM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자, 지금은 5조 7천억의 시장이지만 저는 이 시장이 20조 정도 시장까지 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제 확실한 건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와 이 탄력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만약에 다시 여러분들을 뵌다면 그때는 한 3배 정도 더 큰 홀에서 보는 거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네. 자, 일단 시작을 이렇게 비전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또 훌륭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조이그룹인데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역할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응원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따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박사 네트워크 연구소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을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각 기업을 대표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또는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얘기하고 이런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업자 한 분 한 분과 전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지나가고 나면 앞으로도 뭐 인스타그램 아까 전에 보셨죠? 이런 데로 DM으로 주셔도 되고 새벽 3시 50분에 저한테 카톡 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 일어났니? 이렇게. 네.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얘기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한 포 쏴드리고 진짜 앞으로 진군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하는 전문가 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제가 3가지 파트를 준비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경영경제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여기 사업자분들은 이미 귀가 정말로 아플 정도로 들으셨겠지만 아주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제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사랑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리크루팅이나 이런 분들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초대자분들 이런 분들 제가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초대자분들 많이 데리고 와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이 훌륭한 기업 안에서는 초대에 대해서는 정말 100%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자들 제가 정말로 귀하게 모실 자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사업의 비전을 보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비전을 공감하신다면 조직의 성장, 여러분들의 조직의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현재 대한민국 여러분 그냥 우리 한번 좀 너무 어색한 분위기니까 대답 좀 많이 좀 해주세요. PM. 네. 우리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내려놓고 하자고요, 강의를. 그죠? 경제 경영 얘기하면 벌써부터 막 자세 잡고 잘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경제 상황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네. 너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좋냐, 나쁘냐? 나쁘자. 그죠? 대부분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자,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사는 국가입니까? 못 사는 국가입니까? 잘 살아요? 네. 잘 사는데 경제는 나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건가요? 네. 아주 비슷한 대답인데요.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보고서의 얘기가 딱 현재 상황과 맞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잘 사는 국가, 불행한 국민. 느낌이 와요? 네.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여러분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평일 11시에 그랜드 볼룸에 다 같이 모여서 에어컨 빵빵 틀면서 앉아가지고 덥다라는 얘기도 안 하면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나라는 잘 사는 국가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실제로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무역 순위 9등, 자동차 판매 순위 전 세계 6등, 국방력 순위 8등, 국가 브랜드 순위 6등.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독일보다 잘 사는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독일 기업, 그죠? PM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독일과 굉장히 국가 경쟁력 순위로는 비슷한 수준에 이른 국가입니다. 잘 사는 국가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독일 3사의 자동차를 보면 항상 타고 싶고 부럽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전체적인 점수로 봤을 때는 유럽에서 대한민국보다 국가 경쟁력 순위가 높은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5천만 명 이상 국민이 되는 큰 국가 안에서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높은 것으로 얼마 전에 발표됐습니다. 이해하세요? 대한민국 잘 살아 못 살아? 잘 살아요. 자, 이제 어디 가가지고 못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국뽕이 가득 차오르지 않고 뭔가 섭섭해. 나만 빼고 가는 것 같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2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방송을 했을 때 댓글과 시청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뉴스만 결합시킨 게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2가지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행복도가 낮다. 여러분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어요? 230나라 정도가 있습니다. 유엔하고 올림픽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전 세계 230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들의 만족도가 118등이야.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정신적인 수준만 보면 대한민국과 동률을 이룬 국가가 아주 그냥 가관인데, 아프리카 안에서도 못 산다고 유명한 가봉이라는 나라. 가봉 들어봤어요? 이제 곧 거봉의 계절이 이거 아니야? 가봉 잘 못 들어봤잖아요, 아프리카 안에서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야. 1년에 3분의 2 이상 내전을 겪는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도랑 대한민국의 행복도랑 똑같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거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열심히 사는데 희망이 없어. 조용하잖아. 그죠? 열심히 살아. 얼마나 열심히 살아? 1년에 일을 얼마나 많이 해? 라고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다 봤어. 그랬더니 1년에 연평균 근로시간이 3,000시간 이상 되는 국가가 전 세계에 3나라밖에 없다 이거야. 그 중에 대한민국이 몇 등이야? 1등 하면 좋잖아. 웬만하면 1등을 해. 그죠? 그런데 몇 등이에요? 2등이야. 아니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나쁜 것도 기여할 거면 1등 하는 게 난데, 그죠?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멕시코가 1위라는 거예요. 아이고 멕시코 놈들 우리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통계청의 결과를 보니 2015년부터 절대적인 1위였던 게 2등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대한민국의 노동청에서 주말 근무 시간을 보고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주 5일 근무제가 채택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통계치에 함정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 5일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43%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절반의 기업들은 아직도 주말에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넣어? 이거예요. 그거 넣으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1년에 52주야. 좋아요? 아니요.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멕시코, 그리스, 대한민국이 3,000시간 이상이다. 그럼 여러분 독일 기업 PM, 독일은 몇 시간 일하느냐? 1년에 2,300시간이다. 대한민국보다 무려 800시간을 더래.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더 많아. 800시간이라 하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고 쳤을 때 100일을 덜 일하는 거야. 1년. 잘 사는 국가요? 못 사는 국가요? 잘 사는. 그렇죠. 잘 사는 국가입니다. 퀄리티적인 면에서. 일단 대한민국 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제가 그냥 한 번에 끝냈습니다. 어때요? 일 열심히 해. 쇠 빠지게 한다고 지금 내가 이래요. 좋아. 이런 반응이 좋아. 박수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400명이 한 마음이 돼서. 두 번째,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회사 좀 다녀보겠다고. 그렇게 날 12시간씩 부려먹어도 되니까 제발 나 좀 뽑아달라고 하는데 근속연수가 말도 안 되게 짧다 이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냈을 때 방송을 하니까 통계청에 있는 사이트가 일시마비가 됐었대. 진짜인 줄 알고 다 찾아보느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30대 기업 안에서 20년 이상 회사를 평균적으로 다니는 기업은 기아자동차밖에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기아자동차는 노조가 강해요. 그래서 그나마 20.1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식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기업을 하나 골라갈 수 있다면 어디 보내고 싶어? 기아. 갑자기 또 변심을 했어. 기아래. 역시 이렇게 여러분 뭔가 적응력이 좋은 조직은 저는 여러분 이 기아라는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을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를 꽂고 싶어.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PM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PM은 없다 쳐. 대한민국 30대 재벌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어디다 보내고 싶어요? 기아. 아, 기아야 또 안정성 엄청 추구하네요. 그죠? 자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선호합니다. 삼성전자는 10.7년자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서울대 경영학과 동기가 2번에 나왔어요. 네, 2번에 나왔다고요. 제가 올해 딱 40입니다. 네. 왜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선호되는 기업을 가봤자 10.7년
30년 정도 다녀요. 30대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가 11년이야. 회사에 들어가서 11년 있다 나온다고요. 보통 평균. 굉장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제가 여기서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앞으로 몇 살까지 산다고들 얘기하고 있어요. 100세 시대에 막 어쩌고저쩌고. 내가 걱정되는 건 PM 사업자들은 더 살 거 아니야. 120살까지 막 살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40대 후반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놀면 그렇지 그리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저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회사를 10년만 다니게 해준다고 해서 그냥 들어갔어. 그랬는데도 안 뽑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실업률도 높아요. 청년 실업률 10%가 넘어갔습니다. 눈도 높아. 그러니까 더 못 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사람들이 잠을 안 자. 여러분들 오늘 몇 시간 주무셨어요? 너무 설레서 나 오늘 진짜 이 컨퍼런스, 근데 제가 이게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정말로 오기 싫은데 온 사람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지겨워 죽겠네. 시스템 이거 참여해야 되나? 아니죠? 제가 잘 못 봤죠? 몇 시간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2시간. 3시간.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봤더니 7시간 15분입니다. 너무 많이 자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통계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영유아 노인 포함.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1위로 나타났는데 9시간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연락해봤더니 영유아. 그럼 영유아 노인 뺍시다 우리. 그러면 6시간 자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푹 자는 사람이. 그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요. 그게 어디서 보여요? 그냥 지하철 타면 보이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사는 국민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욕심들이 많고, 이렇게 열정이 뛰어난데,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이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송의 내용의 축약입니다. 경제 얘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방송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가계부채 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해서 3,000조다 이런 얘기는 그냥 느낌도 안 와. 일단 한 1,0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내 돈이 아닌 것 같다. 그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설레요. 언제 설레요? 토요일날 설레요. 언제요? 저녁 8시 45분에요. 그때 뭐 해요? 복권.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얘기하십시오. 뭐 해요? 토요일 저녁 8시 45분 뭐 합니까? 로또 해. 로또 1등 되면 얼마 정도 받아? 20억 받아? 20억. 조금 담통자가 덜 나오면 막 40억을 받기도 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냐. 잠깐 짬을 내서 말씀드리면 로또가 1년 연간 팔리는 금액과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큰 시장이 있고 큰 역할을 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짬을 내서. 작년에 6조 정도 팔렸어요. 비슷합니다. 지금 크기가. 자, 그런데 일단 넘어가서 로또 1등이 됐어. 뭐 하고 싶어? 피해. 여러분, 다음번엔 저분에게 어워드를 드려야 됩니다. 누군지 몰라도. 일단 그 즉각적인 반응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돈이 생기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꿈은 내 집이야. 부동산에 집착하는 국민들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냥 중산층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면 814만 분의 1이야. 500원짜리 동전 40개를 던졌을 때 배반하지 않고 모든 동전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확률이라고. 그러면 15초에 한 번씩 던졌을 때 인생에 2번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잠도 안 자고. 그 확률에 도전하는 거야. 그리고 1등이 되면 맨날 나는 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집을 사는 게 이렇게 어렵나 해서 봤더니 여러분,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소득으로 이 아파트를 살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걸 잽니다. 그걸 PIR 수치라고 합니다. Price Income Ratio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PIR 수치가 작년에 서울 평균 몇 년이 나왔냐? 26년이 나왔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득을 100원도 안 쓰고 26년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중간 아파트 가격을 산다 이거야. 살 수 있어, 못 사? 못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때는 부동산 살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나 좋은 거 사서 타자. 이런 사람이 느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욜로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애 낳아봤자 나처럼 나보다 더 고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애 안 낳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어느 정도로 무너지고 있느냐. 너무 열받는데 이 뉴스를 하면서 제가 이걸 얘기했다가 여태까지 방송할 때 반응 중에 제일 뜨거웠어요. 이렇게 집을 사기 힘든데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서울에 230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창원에 내려가니까 400채를 가진 사람이 있어. 전라도 광주에 가니까 550채가 있어.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나라의 0.1%의 부자가 우리 국토의 51%를 가지고 있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별로 안 나세요, 여러분? 부러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선진국 간다. 선진국에 진입하면 다 잘 사는 국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저의 아버님 이영건 박사님이 2000년대 초반에 방송 나오고 랠리 가가지고서는 네트워크 사업자들한테 맨날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선진국 간다! 이랬다고. 맞아요. 왔어요, 여러분. 21년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돌 맞아야지. 자,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향후 초대되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욕하기만 해. 변화를 안 해. 그죠? 지금 아까 전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 희망을 갖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안에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부가 세습되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그 나오는 부자들의 포션을 보니까 15% 정도가 네트워크 마케터에서 나온다 이거.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밖에 박수 안 치실 거예요. 그게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정부를 믿지 마라 뭐 해라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국세청을 맨날 욕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저도 소득 수준이 엄청 높아지니까 세금을 진짜 많이 냅니다. 낼 때마다 이거 진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말고 정부에서 국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주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그 나라들이 대부분 어디 몰려있어?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몰려있어. 그죠? 거기에 그 북유럽 국가들, 예를 들면 핀란드, 예를 들면 덴마크, 이런 국가들이에요. 이 국가들이 세금을 소득의 몇 %를 떼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대충 찍어봐요, 그냥.
70%! 70%면은 여러분 만약에 200만 원 벌면 140 가져가는 거야. 60만 원 주는 거야. 느낌 어때요? 싫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79%죠. 대신에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거야. 할래 안 할래 여러분? 안 해요. 할래요? 아니 여러분! 안 돼. 동기부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PM 안 해도 될 것 같아. 대한민국은 제일 높은 소득세율이 40% 후반대입니다. 그것도 5억 원, 3억 원이 넘어갈 때.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재 세율이 높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잘 살고 싶어해. 정부한테 책임지라 그래.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야. 전 이때부터 옛날부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 여러분 못하면 욕해줘야 돼요. 정치인들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하면서 계속 맞기만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꿔만 달라고 얘기하는 징징거리는 거랑 어린아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야 돼. 그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과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100% 100세 시대로 갑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기대 수명 전 세계 2위예요 지금. 조만간 일본도 이기게 생겼어. 우리나라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요? 남녀 평균 84세예요. 곧 2년에 한 살씩 막 늘어나. 곧 100세 시대 진짜 될 것 같아요. 올해 2005년생인가가 여러분 100살이 넘는다고 집계됐습니다. 네. 그만큼 의학 기술도 좋아지고 있고 PM 다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냥. 죽진 않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50에 내보내. 그럼 60년 동안 뭐 하냐는 거야. 정부 믿을 거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셀링 포인트입니다. 리크루팅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진심입니다. 인생의 이막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게 요구하기에는 국민들의 세금 납부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욕먹을만 해요. 그 세금을 이상한 데 쓰니까. 그런데 그 세금만으로는 우리의 이 국민 5천만을 이끌기가 쉽지 않아. 덴마크요 여러분 인구가 50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적으니까. 그죠? 싱가포르 도시국가예요. 300만이야. 서울의 시민보다도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국가들 운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5천만이 넘는 국가 안에서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책임질 수 있으려면 세금이 엄청나 천문학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도 그걸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게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여러분 네트워크 사업이든 PM이든을 떠나서 제가 방송이나 또는 학교에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에 한 학기에 2번씩 강의 갑니다. 특강으로. 맨날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 140등 안에 들어서 서울대 경영학과 왔으면 뭐하냐? 직장인 생활하고 난 다음에 20, 30년 뒤에 5, 60년 동안은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거냐?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프라이드 말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더 많은 공헌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 자체는 여러분 사이드 잡 더블 잡 아까 전에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거랑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가 봤을 때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안 되니 개인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같은 좋은 기업이 있고 좋은 사업이 있으니 너무 다행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할 겁니다.
우리 좀 잘 지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해 주실 거죠? 네. 자,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집합체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크게 두 가지 트렌드, 메가 트렌드에 의해서 훌륭하게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그래프가 어려우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통 27살 때까지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산다 이거예요. 근데 27살쯤 돼서 뭐해요? 취업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흑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쓰는 돈보다 모으는 돈이 더 많은 인생이에요. 이게 몇 년 정도 지속돼? 32년 정도 지속돼. 그럼 100살을 산다고 쳤을 때 33년 정도 내가 돈 벌고 내가 돈을 버는 게 쓰는 것보다 많은 시기고, 다시 60세 정도가 되면 적자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그냥 일부러 임의로 그려놓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계 평균 라이프 사이클을 총계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림인 거야. 우리 주변도 보면 한 50대, 60대까지 일하다가 연금 받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연금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 준비를 안 해놔서. 이 얘기야. 자, 그런데 저는 이 경제관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 1970년대, 50년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안 살아봤으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때 회사를 다니고 그 당시 때 회사에서 은퇴를 했던 사람들은 노후 걱정을 안 해. 왠지 아세요? 여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왜일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의 사고로 가지면 안 됩니다. 1970년대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했어. 근데 노후가 걱정이 안 돼. 왜일까? 한 5년 뒤에 가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그 당시 때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84세고 향후에 2년에 한 살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노후에 대한 패러다임 준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늘고 있어요, 안 늘고 있어요? 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업에 엄청난 기회라는 거야.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선진국에서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은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 수준이 좋아지니까, 인프라가 좋으니까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준비를 뭔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이와 연령과 상관없이 은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 거야. 그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선진국 사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거를 20년, 30년 전에 봤던 전문가들은 대단한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 시점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냥 밖에 나가서 당신이 삼성을 다녀도 거기서 천년만년 있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삼성에서 등기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향후에 사회에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럼 그런 분들이 PM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사업체로 성장하고, 그분들이 회사의 경력과 사업의 마인드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만한 힘과 역량과 제품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속의 첫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을 요즘에 최근에 1년에 한 150번 정도 강연을 갑니다. 그런데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좋더라도 당신들의 자녀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제가 PM을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소르그 회장님의 자녀분이 아마 오늘 참여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상속과 레가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기업인 거예요.
이런 기업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네트워크 기업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셔도 이 기업이 5년 안에 망한다? 기분이 어때요? 망해요. 굉장히 저를 지금 노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얘라고요, 얘. 5년 뒤에 만약에 망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업은 역사성, 정통성, 미래에 대한 지속성, 안정성 이런 게 제일 1번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업 안에서 창업자 자체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건 얼마나 훌륭한 필러서피입니까? 철학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레가시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구 화이팅! 두 번째는 플랫폼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여러분들 PM 주스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PM 주스를 직접 짜거나 열매를 재배하여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독일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매번 만들어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들은 사업자를 만나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중간에서의 유통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플랫폼인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전 세계 대세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대세만 봤을 때도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는 너무너무 훌륭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네트워크 시장이 20% 쪼그라들었지만 작년에 PM만 20% 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야? 저력입니다. 이 현재의 플랫폼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상. 이해하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비전을 봤어도 보통 사업을 했는데 쉬워 보였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안 해요? 네트워크 사업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원칙과 우리 손소영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과 낮은 마음 그리고 비즈니스를 대하는 태도, 열정 이런 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끝나고 소주 한 잔 어때?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로서 성공하는 건 또 다른 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굉장히 훌륭할지라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변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죠? 대충 그냥 찍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을 담가 먹을 때 쓰는 거예요.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새술을 담글 땐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때 나오는 부대입니다. 자, 이 가죽의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짜서 포도로 즙을 짜서 숙성을 시키면 포도주가 돼. 그래서 이거를 귀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런데 한 번 술을 담그면 숙성을 하면서 이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술을 여기다 담으려고 하면 부대가 터져.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동기부여 강의와 비전 강의를 했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정말 많이 못 봤어요. 400명의 사람이 있다. 이 중에 1%의 사람이라도 오늘 이후부터 터닝 포인트 잡고 내 인생 바꾸자! 라고 하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은 여기서 1%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무궁화 열차를 타고 새마을 열차를 타다가 KTX를 타려면 역을 갈아타야 되는 거야. 그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루틴과 방식대로 그걸 고수하면서 어떻게 한번 좀 잘 살아볼까? 열심히 뛰어가 볼까? 1번 칸부터 10번 칸까지 뛰어왔자 그래봤자 새마을인 거야. 이해하시죠? 네. 부대를 바꿔야 됩니다. 비전을 봤으면
사업에 대한 무한한 확장 가능성과 여러분들의 조직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냥 발만 살짝 담그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를 하고 다니는 강사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보통 컨퍼런스나 랠리 행사 때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초대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강의 행사를 왔다 갔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도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네트워크 시장 안에서 강의하는 거 얘기하면 나한테 불리하니까 방송 나갈 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해해요? 네. 저는 여러분 간 보면서 사업하고 간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 질색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PM이라고 하는 사업을 비전을 봤다면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부대를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여러분? 20분까지인가요? 네, 20분까지는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사실은 집 앞에 버려진 아이였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는 많은 분들한테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0세 이하의 60세가 넘으셨던 어떤 그 남문에, 수원의 남문에 시장통에 있는데 앞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홀어머니 밑에서 60세가 넘는 할머니 밑에서 그러니까 자란 거예요. 혼자. 그래서 얼마나 인생을 잘 살고 싶었냐?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인생을 진짜 갈아 넣어서. 그래서 선경이라고 하는, 지금의 SK라고 하는 기업에 24살에 입사를 해서 38살 때 임원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왔냐? 그 당시 때 신생으로 생겼던, 지금은 이제 좀 유명한 대학이 됐지만 명지대학교라는 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경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학벌을 보기로 유명해요. 지금도 SK가. 근데 그 당시 때 그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고, 그죠? 그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그 젊은 날은 어땠냐면 오늘 회사를 가면 내일 들어왔었어요. 집에 안 들어왔었어요. 워크홀릭이었어요, 완전히. 자, 그런데 43살에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임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때 최종현 회장이라고 하는 창업주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장까지 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이걸 이루지 못하고 나오셨어요. 그때 엄청 크게 좌절했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이 조직과 이 기업에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노력을 완전히 몇십 년 동안 녹여냈는데 이 조직으로부터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배신감이 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나와서부터 그 당시 때 그 회사 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이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그 강연 방송이 뭐예요? 아침마당 목요 특강이었어요. 거기에 최다 출연하면서 열심히 사람들과 대중소통하고 경제방송 패널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암이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2015년에 암투병을 1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저에게 예전에 넌 나중에 뭐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가 되고 싶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아버지를 뛰어넘는 청출어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 당시 때 제가 박사 과정 중이었었는데 박사들을 휴학했어요. 박사 과정 중에 보통 휴학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휴학을 하고 난 다음에 9개월 동안 봤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원래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 생일에 주치 1호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3개월 남았다. 네. 그게 6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 정확하게 9월 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강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암이 전이가 돼서 뇌까지 퍼졌어. 그래서 치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전화 받은 거를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2건의 강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9개월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씩 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아주대학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압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자기가 벌었던 돈의 95%를 다 재단에다 환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줘야 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잠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강사 오늘 이상석 교수 온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여기 모였는데 이상석 교수가 안 왔어. 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담당자에게 엄청 싹싹 빌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물통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내가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아플 수도 없는 일이라면 이건 내가 이 사회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업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벌고 있는 돈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이름이 보리네 주먹고기야. 보리네 주먹고기집 사장이야. 그런데 보리네 주먹고기에 제가 일주일만 한다고 고객들이 그 아저씨 어디 갔어요? 그 사장님 요즘에 태도가 변하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가 들고. 시스템은 내가 있든 없든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여러분 시스템이라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도 건강을 잃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본으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누가 마음 편하게 자영업하는 사람 중에 한 달 닫고서는 어디 놀러 갔다 와요? 못해요. 굴레야 굴레.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업과 시스템이 있는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현재 부의 추월 차선을 올라탔다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저는 아직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노동하면서 오늘도 이 강의 끝나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주린이 고기 구워주면서 저 여러분 어저께 마감하고 10시 반에 와가지고 어제 주방 갔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알겠죠? 네.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늙은 알바라고. 저는 여러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엄청난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PM 사업 왜 하세요? 시스템. 이거밖에 안 되니까 각자가 안 맞는 것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사업과 PM 사업의 비전의 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 이겁니다.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물통을 한 바켓을 팔아서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권리소득으로 10만 원을 버는 게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진짜 박수를 한번 변화는 앞선 자들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이 업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프라이드 가지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다양한 조직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이합집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트워크로서 성공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진짜 응원합니다. 한국의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장 구심점이 PM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조이그룹의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 가족과 주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꿈을 꾸십시오. 네. 그리고 그 꿈을 이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상황에서
저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빨리 넘겼나요? 다시 한번 갈까요, 그러면? 위트 있죠? 네.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에브리띵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기업과 사업체를 고르지 못해서 꽃을 못 피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 아팠고 거기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훌륭한 조직과 기업을 찾아 나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꿈이 너무 훌륭하고 여러분들의 성장이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요. 네. 저는 여러분 일을 많이 해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5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벌써 자르신 건가요? 자, 일단 여러분 세상에 이런 5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일들 많지 않아요. 연령에 상관없이, 은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사업 빼고. 그죠? 두 번째, 조언받으면서 하는 거 너무너무 그리워요. 저는 여러분 이 역할을 제 멘토인 그리고 제 아버지인 이영원 박사님이 해주셨었는데, 아버님이 떠난 이후부터는 제 비즈니스와 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여러분 스폰서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라인 사장님들 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물심낭면 도와주세요. 그죠? 이런 사업은 진짜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대기업에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내 밑에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온 놈이 들어왔을 때가 난 제일 힘들었어요. 네, 현대차에 처음에 다녔었거든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하버드 경영학과가 나오니까 허리를 못 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의 1대 파트너로 하버드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 들어왔다. 어때요? 박수가 나오지 않나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해하시죠? 협력과 조력의 구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5가지 조건들이 부합되는 사업은, 비즈니스는 정말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지려면 노후에 대한 안정성, 심리적인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치킨집을 열고 너무 좋아하신다. 뭐가 있나요? 아, 네. 그거 어디 치킨집이세요? 한 마리 팔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선진국형 사업, 리스크가 적은 사업, 또한 30년 이상 93년 이후부터 독일에서 지금까지 검증됐던 사업, 여기에 대한 제품력으로 똘똘 뭉친 기업과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것이다, 옵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면서 끝낼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서의 비전은 저는 20조 시장까지 100%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5배 정도 커질 겁니다. 지금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성과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가 굉장히 적합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만큼 네트워크를 잘하는 국민들이 없어요. 열정도 뛰어나요. 근면해요. 학습력도 좋아요. 네트워크는 여러분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즈니스입니다. 만약에 PM 사업이
또 다른 기업들로 국가들로 진출하다 보면 여기에서 다른 기업, 다른 국가로 가는 1번 사업자를 잡는 사업자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미래인 겁니다. 저는 이 기업이 여러분들의 기업에 정말로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PM 사업자분들, 제가 진심으로 오늘부터 더 열심히 빌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좀 한번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집중도 잘해주시고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네. 네.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실 초대자분들이 계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PM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셨다면 이 얘기를 오늘 컨퍼런스가 끝난 자리 이후에 점심 먹으러 갈까? 이 얘기 하지 말고 초대자들에게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비전도 더 많이 서로 복돋아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2배, 3배 성장한 모습으로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경험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